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예전에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상력으로 돈을 번다. 네, 근데 사실 그 말 뜻이 너무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상상력? 왜 상상력이지? 왜 상상력으로 돈을 벌까?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코칭을 받으면서 제가 문제 있는 면들 아니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례를 제가 이해가 잘 되게끔 정말 그 사례를 잘 적용을 해서 이 상대방이 표현력을 또 엄청나게 잘 해주시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상상력에 연관된 부분들이 아닐까. 그렇다 보니까, 아, 이게 이 상상력이라는 게 비즈니스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내가 사는 이 삶에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전달하는 거, 표현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렇다 보니까 이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대표님께서 하신 말들이 조금씩은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이해가 되어 가고 있고요. 매번 놀라운 건 대체 대표님의 그 상상력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되게 이 상상력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생각조차를 못하고 살 것 같아요. 이걸 저도 요즘 들어서 조금씩 인지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왜 상상력이 필요한지 우리가 살면서 또는 비즈니스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람은, 저는 인간은 무조건 상상력을 가지고 태어난 각자 인디비주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은. 근데 저는 최악의 인간들은 비슷비슷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최악의 인간이에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뭐 로봇이나 사서 키우거나 로봇이랑 사서 데이트하거나 그냥 예측 가능한 뭐 로봇 혹은 뭐 이런 예측 가능한 동물. 예? 요즘 사실 동물이랑 살고 심지어 동물이랑도 섹스하는 뭐 인간들도 있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예. 근데 인간들이 최악의 인간들은 비슷해지려고 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 무조건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이라는 의미는 개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 개인이라는 네. 의미는 모두의 의미와 달라요. 예. 개인이라는 의미 안에는 개성이 반드시 존재한단 말이에요. 머리가 자르거나 머리가 길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목소리가 다르거나 아니면 뭔가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정신에 대한 어떤 그 생각하는 게 좀 다르거나 그 다름이 결국 개성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다름이 결국 열매로 보였을 때 그 사람이 옷 입는 스타일이 좀 특이하다. 예, 말하는 게 좀 특이하다. 한국어를 왜 저렇게 표현하지? 한국어를 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얘기가 저딴 식으로 왜 표현하냐고 한국어를. 근데 사람들은 그 내면에 있는 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트럼프라고 한 사람은 단어가 몇 개 안 되는 저 언어를 계속 저렇게 유치하게 사용하지? 처음엔 그랬어요. 왜? 처음에 트럼프가 출마했을 때 손을 이렇게 하면 Mexico is killing us, China is killing us, South Korea is killing us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냥 아, 말하는 표현이 정치계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처음이었죠. 예. 너무 유치하게 얘기하잖아요. 중국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한국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뭐 멕시코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 이런 뜻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다. 근데 트럼프라고 한 사람 과연 영어를 못해서 그 정도로만 표현했을까? 예. 다르단 말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같은 언어를 표현하더라도 오히려 대부분 사람들은 더 많은 지적이고 더 많이 지식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반대가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의 전략이 트럼프처럼 그 반대의 전략이 사람한테 머리에 딱딱 꽂히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지금 더 많이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거에서도 미국에서도 선거가 부정선거가 뭐 개입됐다. 뭐 이런 유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멀리 있는 미국도 개입할 수 있는데 그럼 한국이라든가 뭐 이 중국 동네 중국 주변으로 개입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메시지가 우리한테 처음에 들어올 수 있냐? 처음에는 어렵게 얘기하면 정치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가 어때?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서 딱딱 꽂히면 왜? 이러면서 Mexico is killing us. 뭐 이런 이 정도는 우리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도. South Korea is killing us. 이 정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전달력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 사람이 만약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 미쳤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 사람 미쳤다라고 표현하는데 트럼프니까 한 번 더 듣게 되는 거예요. 왜? 트럼프라는 사람은 조단이 원래 또 부자였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앞에 뭐가 했어요? 이 사람은 연예인이었어요. 예, 이프렌티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방송을 했는데 되게 성공적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전에 또 뭐 했어요? 부동산 자산가였고 비즈니스 또 했었고 뭐 하는 것마다 어쨌든 굉장히 잘 된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마케팅 천재예요. 예, 지금 분석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내면에 있던 것들이에요. 왜? 겉으로 표현했을 땐 단순한 건데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에 왜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저걸 전략적으로 왜 저렇게 가져 물론 그게 전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전략이라고 생각 못 하거나 아니면 전략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내면에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저런 행동과 저런 거를 할 수 있지. 어쨌든 그 사람은 대통령이고 나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그 사람 가봤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네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 배울 점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왜? 미국에서 대통령 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대통령 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세계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개인으로 태어나고 일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한 개인이라는 의미는 개성을 의미하고 개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안에 아까 방금 피디님도 얘기했지만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표현력의 일부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그게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남들은 그냥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 게 우리가 쉽게 열심히 사는 건 남들처럼 살자. 이게 열심이에요. 남들처럼 아파트도 살 수 있고 남들처럼 차도 있고 남들처럼 여행 갈 때 여행 가고 남들처럼 뭐 어쨌든 알콩달콩 가족도 있고 남들만큼은 살자라고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비슷비슷해지자. 예. 그거는 우리 개성을 최대한 억누르고 비슷비슷해지자 이런 의미예요. 예. 근데 그게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가장 뭐라고 하죠? 어, 그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하고 되게 가치 있는 특징을 훼손을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그보다 훨씬 더 큰 방향, 더 좋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더 좋은 게 뭐에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더 좋은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력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고유한 가치, 우리 조상으로부터 얻었던 그 DNA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걸 우리 끌어내서 쓰자 이 얘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처럼 가지 말자 이 얘기예요. 대중처럼 대중을 따라가지 말자 이거예요. 예. 왜? 아, 대중을 따라갔을 때 심리적으로는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알아요. 내가 나답지 않고 내가 여유롭지 않고 내가 결국에는 비슷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그 뒤에 있는 심리를 나는 알아요. 예. 그리고 그게 직감적으로 그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나는 알아요. 근데 어때요? 나는 끊임없이 거짓말 해야 돼. 아, 나 뭐 이렇게 사는 게 괜찮아. 아, 너 대기업에 들어가서 나름 멋있게 살아. 나 뭐 사업을 해가지고 뭐 이 정도 돈 벌면 됐어. 아, 나 뭐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합리화를 하는데 결국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때요? 그거를 드러낼 용기조차도 없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못 벌 수도 있는데 모두 다 같이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깊은 대화를 해보면 모두 다 큰 구멍이 있는 거예요. 예. 그 큰 구멍이 뭘까를 보면 모두 다 그 내면에는 계속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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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차지지 않는 그 뭔가가 있거든요. 그 뭔가를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상상력이 거기에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뭘까?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제가 답을 준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찾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찾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자꾸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찾는 과정에 대한 그 흐름의 리듬을 타지 않고 찾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리듬과 그런 것들은 패스하고 그 결과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그러다 음, 보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봐봐, 상상력을 엉뚱한 곳에 발휘를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밖에 나가 바람 피려고 하거나, 돈이 생기면 자꾸 엉뚱한 그 새로운 시간에 자꾸 어때? 그 악마의 손길에서 어때요? 당하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예, 돈이 있다 보니까 마약하게 된다거나 더 큰 자극을 필요하다고. 봐봐, 여기에는 다 뭘 우리가 인간이 하려고 하냐면 상상력의 일부에 왜 과거의 그 낡은 것들이 더 이상 내가 못 버티겠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예. 그러다 보니까 뭘 어디로 찾아가요? 나쁜 것들에 어떻게 하면 더 꽃 피울 수 있는 상상력에 찾아가는 거예요. 예. 봐봐요. 인간은 아, 원래 상상력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어때요? 좋은 쪽으로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쪽으로 상상을 펼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야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도와줘요. 그리고 많은 사람 돕기 전에 저는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깊게 제대로 도울 수 있을까? 예.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사람을 깊게 좋게 돕는 게 과연 내 온전한 실력일까? 아니면 운이 대부분 차지하는 걸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질문을 내 스스로 던지는 거예요. 왜? 이게 뭐야? 찾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일단 나의 1번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상상력이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돈도 많이 벌고 나보다 훨씬 큰 저 미국에서는 자산가들 난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닮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 말도 따라 해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때로는 나는 뭘 말하는지 내가 처음에는 못 알아듣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말하다 보면 그게 나의 육체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나도 그 말에 인해서 디테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 무의식적으로. 예. 이게 음, 뭐냐면 상상력을 일방적으로 내가 어때요?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상상력을. 예. 근데 내가 만약 이런 사람들을 안 따라가고 이런 미국 자산가 영웅주의 막 이런 어떤 원칙 경험주의자들을 안 따라가다 보면 이런 회의주의적 경험주의자들을 안 따라가다 보면 이런 고전에 있어서도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이 있고 고전에 있어서도 따르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근데 와가지고도 따라야 될 사람이 있고 따르지 말아야 될 사람들 이런 것도 내가 어때 분별력이 있고 이걸 얻다 보니까 어때요? 제 입장에서는 그 대신 바쁜 거예요. 예, 그 사람들 그 사람 학습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잠깐 누워서 트럼프의 인터뷰를 들었거든요. 트럼프의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인터뷰를 네. 들으면서, 예, 누워서 휴식하는 거랑 단순히 그냥 뭐 예쁜 연예인 여자들 보면서 휴식하는 거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대신 시간을 어때요? 트럼프 인터뷰라고 하는 이런 영상 그 사람 어떤 할아버지 남자의 목소리를 누군가 듣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영어라서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근데 난 멋있어 보이는 거 이미 패스됐어요. 처음에 26살 때 한국에 왔을 때 내 영어 나름 할 줄 알고 하니까 내 스스로 뻥에 차였어요. 근데 한국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영어도 멋인데 진짜 멋있는 건 내 얘기는 지금의 나의 모습인 것 같아. 왜? 그 당시에는 그건 겉멋에 들어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37살 먹고도 그걸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2011년도에 내가 트럼프 24살, 24살, 25살쯤에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7살에 지금 12년, 13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상상력 있는 사람을 따르다 보면 그 대신 나쁜 상상력에 내가 발전 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은 벌었어요. 상상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반 사람처럼 대부분 사람들, 대부분 아빠들처럼, 대부분 남편들처럼, 대부분 자녀들처럼 내가 뭔가를 했어요. 예? 심지어 대부분 강의파리처럼 내가 뭐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처럼 하면 유튜브도 나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유튜브도 빈티지 유튜브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봐봐요. 전략이고 상상력인 거예요. 왜? 빈티지 유튜버 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이거 클릭했을 때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사람 봐봐요. 말을 하는데 랩처럼 하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이거를 피님 인터뷰 때문에 중간에 내가 끊는 거는 내가 억지로 끊는 거지. 안 끊고 내가 계속 지속할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계속 반복했던 걸 계속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대신 하면서 어때요? 다른 걸 대신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 안 아, 했다라고 하는 건 네네. 이거를 선택 안 했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걸 선택을 했다는 거고 이거를 선택했다는 네. 건 다른 걸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제 음, 와이프를 선택했다는 건 다른 여자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예. 음, 예. 제가 만약 여기에 지금 천안에 이사 왔다라고 하는 건 내가 다른 도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지금 한국을 네네.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봐봐요. 그 시간에 마약을 선택했다는 건 어때요? 예. 음, 더 큰 자기의 어떤 사명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바람필 여자를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내 기존의 어때? 여자를 배신하는 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 그쵸. 네. 내가 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 돈을 가지고 어때요? 내가 다른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뭐예요? 내 고객한테 받은 내가 수강료 그 펀딩 받았던 걸 가지고 내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나는 서서히 썩어가는 거예요. 이게 돈의 원칙이에요. 예. 내가 어떻게 돈을 쓰냐에 따라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음, 고객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그 현금 흐름을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그 현금 흐름을 그대로 고객들을 어때? 그 정체성 그대로 내가 복제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 왜? 그걸 미리 내가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어린 나이에 교육에 투자하지 않았을 때 저는 교육에 투자했었고 그 어느 누구도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았을 때 전 부동산에 투자했고 예. 아, 그 어느 누구도 사람한테 먹튀당하고 칼질 당할 막 협박당하고 외국에 추방당했다 막 소송하지 안 당했을 때 어때? 제가 먼저 어때? 그 아픔을 다 견뎌냈단 말이. 예. 그 어느 누구 최근 같은 경우 그 어느 누구도 농약 때문에 이게 신경 내부가 손상되고 신경 내부가 각성되고 신경 내부가 자율신경계가 박살냈음에도 불구하고 했대요. 어느 누구도 이걸 발견하지 못해 내가 먼저 발견한 거예요. 그래 네. 보니까 어때요? 네. 야채, 생야채, 과일, 생야채 이런 스무디 같은 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내 몸소 어때요? 그걸 다 실험한 거예요. 내가 뭐 실험품이에요? 근데 실험품처럼 어때? 실험한 거예요. 음, 이게 이론이 아니잖아요. 내 몸으로 모두 내 그러니까. 번 돈으로 내가 벌었던 시간 이거 다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음, 누군가는 이렇게 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람은 거기에 왜 내가 이 정도 싸웠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내 상상력을 어때요? 펼치면서 살아야 돼요. 내 입장에서 이번에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상상력을 펼쳤어요. 왜? 상상력을 펼쳤던 게 나중에 결국 나한테 나를 생존하는 데 도움을 주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만약 칠면조처럼 닭, 개, 돼지처럼 그냥 누군가 주는 어떤 음식만 사료만 먹고 있었다면 우리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면서 살아요. 거기는 상상력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건 편리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편리성은 우리 상상력을 죽여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가변성, 불확실성을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냐예요. 예,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예. 음, 우리가 원하는 거 예측 가능한 것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측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어떤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왔다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덜 잃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끝까지 생존할 수 있고 어떻게 운에 더 많이 노출돼 가지고 이런 부분을 빨리 배울 수 있을까? 빨리 아, 예. 너무 많아요.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은 상상력으로 돈 음, 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누군가는 아, 느꼈을 거예요. 아, 이게 상상력이고 봐봐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요. 상상력으로 돈 벌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맞아요. 뜬금 잡는 소리라고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게 봐봐요. 상상력이 발휘 안 되면 어떻게 챗 GTP하고 의사보다 챗 GTP하고 더 많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예? 음, 상상력을 발휘 안 하면 어떻게 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해요? 난 내가 헬스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뇌 각성 상태에 와가지고 불면증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난 내 먹는 거에 대해서 의식조차를 안 했어요. 콜레스테롤을 잡으려고
야채 스무디를 먹었는데 그게 나한테 농약으로 작용돼가지고 내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키고 호르몬을 교란시켰다고 하는 걸 상상도 못하고 계속 그걸 먹으면서 때 스무디 때로는 단백질 먹어줘야 되는데 스무디만 먹고 나가서 PT를 받았고 막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 체내에 더 많이 빨리 흡수되게 만들었다면 거의 4개월. 예. 1월 30일인가 말에 먹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 시작해서 2월 초에 먹었다. 2월, 3월, 4월, 5월. 네, 4개월. 4개월이에요, 피디님. 4개월 아, 내내 정말 제 와이프는 또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때 더 많이 어때? 갈아서 어때요? 말 주고. 그래서 최대한 어때요? 나는 콜레스테롤 잡으려고 했는데 콜레스테롤 일단 안 잡혔어요. 돌팔이 네, 장사 그 의사가 맞아요. 그리고 나를 소개했던 그 사람도 결국 나한테는 악연이었죠. 예. 나의 수강생이고 나의 1대1 코칭 받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 이 사람 나의 심지어 귀인이라고 난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때요? 자기가 저한테서 받았던 수강료마저도 예, 안 내려고 예. 심지어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뭐 7개월 받았으면 7개월 안에 것만 계산해서 내려고 예. 그러면 자기가 PCM을 팔아야지. 왜 저한테 팔아요? 왜 저한테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 쓰고 계약서 쓴 사람은 전데 왜 상대방이 교육을 내가 얼마 들은 걸 합시다. 그리고 이 정도 내가 돈 낼게요. 이 정도 내가 포기할게요. 이미 계약 기간 지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 이미 수개월째 돕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한테 그렇게 그것도 아픈 몸으로 지금 돕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그렇게 네. 100% 서포트했던 사람 그렇게 배신하고 싶을까? 예. 계속 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 그 사람 어디 꽂혔어요? 내가 7개월 받다 8개월 받으면 또 8개월치에 대한 돈을 또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은 이미 음, 다 냈어야 돼요. 그리고 내야 돼요. 그거는 8개월이 아니라 이미 그 계약 안에 그대로 그냥 이미 냈어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꾸 머리를 이상하게 굴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법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에서는 전혀 아무런 어떤 그런 반응이 없다가 마지막에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통 목퇴했던 사람들은 특징이 앞에서는 전혀 문제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에 돌변해가지고 비선형적인 거예요. 앞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괴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는 말이라고 아 대표님 결국에는 자기가 해야 되더라고요. 혹은 아 대표님 그래 제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네요.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 드리는 건 누군가의 경험이 현명한 사람은요, 누군가의 경험으로 배워요. 예. 상사를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건 봐봐요. 내가 직접 불면증에 걸려야만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그때만 깨달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렇다고 하면 그걸 한번 검색해 봐라고. 한번 챗 GTP에 농약으로 벌레를 죽이는 방법이 예? 자율신경계를 마비시키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한번 그냥 챗 GTP한테 확인해 봐요. 그러면 챗 GTP에서 맞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예. 그럼 농약이 벌레를 죽이는 게 어때요? 자율신경계를 마비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농약 벌레뿐만 아니라 인간도 영향을 받습니까? 라고 그 다음 질문을 그렇게 물어봐 봐요. 그러면 어, 똑같이 영향을 주고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벌레를 어떻게 마비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챗GPT가 다 얘기해줘요. 그게 제가 겪었던 증상이에요. 예, 웃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물어봐야 돼, 챗GPT하고. 어,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농약에 노출돼서 누적돼서 자율신경계가 망가진 사례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례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요. 거기 사례. 제가 스크린샷 다 아, 해놨어요. 예. 저처럼 노출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 생 야채를 이렇게 갈아서 먹거나 생 야채만 먹어가지고 농약에 노출된 경우.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아, 경우는 농약을 먹은 거예요, 결국에는. 농약을 꾸준히 4개월 먹은 거예요. 아무리 아, 씻어도 안 씻기는 농약이 있단 말이에요, 흡수돼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그 농약을 먹다 보니까 제가 벌레가 당하는 그 상태가 된 거, 호르몬 교란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우울증 약 먹을 진단할 필요도 없고 우울증 약 먹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게 음, 필요 없었던 거예요.
예, 뭐 경련이고 심지어 그거를 농약을 거기서 먹다 보면 그게 경련까지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오히려. 예. 아, 그러니까 내가 농약을 4개월째 조금씩 내 몸에 독을 주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뾰족하게 내가 진단했어요. 지금은 해독해야 돼요. 간 해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피파리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고 또 막 회복됐다고 해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그 전까지 8시간 자는데 그날 밤에 5시간 반 잤어요. 아,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어제란 말이에요. 어제는 음. 제가 4시간 반 잤어요. 그리고 중간에 2번 깼어요. 예. 그리고 농약을 먹었을 때는 밤 중간에 꼭 깨나고 깨요. 예. 근데 이걸 저만 느꼈냐? 아니에요. 저희 주변에 제 가족 중에 또 저희가 스무디가 좋다고 처음엔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간에 2시 반이면 깬대. 제 증상과 똑같았어요. 근데 저만큼 심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왜 저는 운동하면서 했잖아요. 예, 헬스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농약이 내 몸에 주입되는 게 더 흡수가 더 잘 된 거죠. 저는 운동까지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다 겪은 거예요, 저는. 예. 근데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왜 상상력하고 연결돼요? 내가 여기까지 진단했다라고 하는 건 저라는 사람이 두려움에 시달려가지고 나 이제 어떡하지 불치병에 걸렸어가 아니라 챗 GTP라는 도구를 계속 어때요? 질문하면서 알아간 거예요. 채식팀이 통합적인 답변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상상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의사 말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냥 의사가 저 역시도 뭐 예전에 우울증 때문에 1년 가까이 약을 먹었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여기에서 뭔가를 집착을 대표님처럼 뭔가를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통로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조차 생각을 아예 못 해요. 그냥 의사가 처방해줬으니까 당연히 믿고 이제 먹지만 저 역시도 그 약을 먹으면서 혹은 먹기 전에도 찝찝함은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나중에 이게 치매가 오는 거 아닐까? 약간 뇌 쪽으로 뭔가 문제가 오지 않을까라고 의심은 들지만 그냥 저는 그 길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거는 제가 보니까 대표님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중을 따르지 않았어요. 대표님만의 전략적인 시스템으로 상상력을 발휘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냥 의사 말을 거의 이제 전적으로 신처럼 믿고 그렇게 따랐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소수의 그런 상상력을 발동을 하셔서 대중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전략적인 시스템으로 하셨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셨다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력으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제가 지금 돈 번 거 아니에요? 원래는 네네. 더 수많은 돈과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손실을 입었어야 되는데 안 그래? 지금 다행히 이렇게 빨리 진단했잖아요. 아, 그쵸. 이걸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난 이게 잘. 돈이라고 생각해. 진짜 돈. 네. 그쵸. 더, 더,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실 수도 그런 있었을 텐데, 그런 리스크를 덜 이제 지으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비용의 한 부분의 일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행히도 대표님께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저번에 피파리에서 목소리가 너무 톤다운 되셔가지고, 그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한 번도 대표님의 그런 에너지를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좀 많이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음 주에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가 되셔가지고, 근데 그런 상상력을 발동을 해서 또 문제 해결을 하셨다라는 걸, 그래서 상상력으로 돈을 벌 수 네. 있다라는 걸 또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대표님께서 항상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제 트럼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나를 항상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 거.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면 되게 재수없다. 막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어딜 가나 칭찬을 받아도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저인데, 항상 이 트럼프 전략을 써라. 자뻑해라. 항상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트럼프 전략을 대표님께서 언제부터 그렇게 이렇게 트럼프 전략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셨을까요? 중요성을 저는 알고 한 게 아니라요. 그냥 닮고 싶었어요. 트럼프 아, 같은 사람을 닮고 싶었고, 그냥 처음에는 내가 트럼프 말을 못 알아들어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의 입는 그런 이런 양복, 수트, 예. 근데 빨간색 타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쁜 게 잘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입었을 때 나는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빨간색하고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예. 그 빨간색 음, 타이까지 내가 못 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내가 비즈니스 미팅이라든가 비즈니스 미팅 아니라도 처음에는 저는 저희 와이프의 부모님 만날 때도 계속 양복 입고 다녔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 만나면 항상 양복 입고 예, 그런 옷차림으로 사람을 만났던 것들. 그리고 항상 전문가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양복을 입었을 때는 내 행동도 그 양복에 맞춰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처음에 닮고 싶었던 비즈니스맨들 중에 트럼프가 많이 궁금증을 유발하고 또 트럼프의 어떤 그, 그 생각과 그 책을 내가 읽으면서도 참 멋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처음엔 트럼프가 아니라 그런 로버트 키요사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처음에는 많이 따라하고 배웠어요. 예. 짐 론도 그렇고 뭐 거기 토니 로빈스도 있고 정말 외국에 정말 많죠. 무슨 정말 많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따라하다 보니까 어때요? 저도 비즈니스 미팅, 비즈니스 이런 어떤 장소에 나타나고 하면 그 옷차림이 저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옷차림을 입다 보면 자신감이 처음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에 맞게끔 내가 자꾸 말을 하려고 억지 쓰는 것 같았어요. 원래는 저는 댄서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댄스 강사를 또 호주 시절에 했었고 그러니까 예술 쪽에 하다 보면 옷차림이 정반대예요. 오히려 더 편하거나 어떻게 보면 다양한 색깔로 어때요? 내 자신이 그거를 표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춤출 때 생각보다 춤 실력이 더 돋보이게 만드는 건 사실 옷이에요. 옷발이에요. 옷발. 그리고 옷도 어때요? 내가 옷걸이가 돼야 돼요. 말라야 되고 좀 키도 어느 정도 커야 되고 그리고 하는 동작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좀 그게 맞춰줘야 되는데 나에 맞는 옷들을 잘 입어야 돼. 예. 그리고 춤췄을 때 특히 그 옷을 가지고 그 춤추면 훨씬 매력이 더 발산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제가 뭐 쇼츠 같은 거 입고 막 집에서 막 입는 그런 일반 막 그런 옷을 입고 춤추는 거랑 실제로 춤을 췄을 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춤췄을 때랑 달라요. 예. 똑같은 동작인데 하나는 없어 보이고 하나는 굉장히 나를 과대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멋있어 맞아요.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춤 실력이 옷발이다라고 할 정도로 댄서들은 이걸 다 알아요. 예. 음, 그리고 머리도 되게 중요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머리 가지고는 춤을 그렇게까지 멋있게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또 머리가 착착 하는 것들이 또 되게 중요했었고 근데 제가 이걸 얘기 드린 건 닮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최대한 내 멘토를 닮고 싶었고, 최대한 내가 가고 싶은 그런 길로 가려고 했어요. 물론 그 사람 배경하고 내가 절대 그 사람 똑같은 성과를 낼 수는 없어요. 나도 똑같은 그 사람처럼 똑같은 어떤 지금 돌이켜 보니까 운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실력을 내가 담고 싶었는데 실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꼭 그 사람의 포지션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그거를 깨달았지만 근데 그걸 깨닫는다고 제가 담는 거를 내가 멈췄냐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 오히려 더 담으려고 하죠. 예. 근데 깨닫는 거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이제 주제 파악을 한 거죠. 예. 근데 그런 방향성을 붙잡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럼프의 말투라든가 트럼프의 언어를 그대로 따라하고 외운 것도 아니에요.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각인된 거죠. 처음엔 트럼프 영상이 유튜브에 많지가 않았어요. 예, 트럼프 음, 영상 지금은 엄청 많잖아요. 예전엔 트럼프 영상, 네. 트럼프 대통령 출마하기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영상을 찾아보는 것 자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쉽게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어때요? 컨텐츠 다 소비하면 나머지 뭐 하냐면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내 언어로 잡히는데 내 언어가 결국 내 육체라고 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성경에 구절이 있어요. 예. 언어가 네. 육체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언어가 정신이 되고 언어가 문화의 일부가 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나는 그 자본주의 물을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단순히 호주 뭐 저기 뭐 미국 간다고 해가지고 자본주의 물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본주의 물을 제대로 먹으려면 결국 또 사람이에요. 예.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 사람의 언어를 나의 육체로 만들 정도로 그걸 어때요? 계속 씨부리고 따라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럼 나도 이런 말을 어느 순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도 했던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나중에는 어때 더 디테일하게 알려고 하고 근데 그게 저한테 저의 비즈니스에 작용했을 때 모르겠어요. 다른 방식으로 내가 다른 어떤 개성과 다른 스타일로 했다면 비즈니스가 지금보다 더 잘 됐을지는 모르고 더 못 됐을지도 모르고 그건 몰라요. 근데 적어도 전 지금까지 자신감을 정말 키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트럼프 전략이었어요. 나의 지금의 자신감은 어, 정말 웬만한 사람들의 자신감과 많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 음, 자신감이 너무 채워지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냥 말을 하다 보면 그 자신감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뽀롱이 난다고 할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뽀록 나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결국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 가진 생각인데 그게 뽀롱이 나요. 근데 그렇게 뽀롱이 났을 때 사람들은 놀라워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 내 측근들은 말을 하고 같이 지낼수록 나를 더 존경하고 나를 더 이렇게 내 리더십이 더 올라가는 이유가 그게 수년간 누적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수년간 음, 누적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차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근거를 단순히 내 머릿속에 정신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 적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우리가 예를 들면 부동산 살 때도 사람하고 브로커하고 사람하고 중개인하고 사람하고 소통한단 말이에요. 사람하고 소통할 때도 그렇고, 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판매할 때도 어떤 내 고객들을 관리할 때도 그렇고 다 사람하고 소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소통할 때 처음에는 아이스가 정말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해가지고 다 콜드콜 배우려고 하고 콜드콜 배우면 다들 성공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그런 궁금증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왔는데 궁금증이 사라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아, 들어왔는데 오히려 어때요? 안에서 더 배워야 될 것들이 어때요? 더 남아 있어야 될 거 맞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남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야? 이거밖에 없어? 이러고 음,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때요? 심지어 그게 심각하면 처음에 들어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환불 사건이 터질 수 있어요. 음, 저는 환불이 안 터져요. 예. 내가 오히려 사람을 너무 믿어가지고 상대방의 돈을 어때요? 어느 정도 납부를 한다고 하니까 그걸 철석같이 믿고 어때요? 오히려 역으로 내가 당하는 경우가 있지. 그걸 자기가 못 내가지고 오히려 미안해가지고 미안한 거를 줄이기 위해서 나중엔 어때요? 예. 그런 경우는 있었지. 내가 어, 저를 막 이상하게 보고 막 환불은 결혼도 환불이에요. 결혼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혼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결혼 첫 해에 내가 이혼 당할 수도 있고. 그잖아요. 근데 결혼 맞아요. 우린 벌써 지금 4년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4년이란 사이에 내가 환불 당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그 전에 어떤 때보다 어때요? 서로를 더 아끼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그게 주변에 보여지는 어떤 그 단순히 정신적인 게 아니라 그 현실적인 증거를 끊임없이 끌어내면서 그 기적들을 같이 계속 공유하는 어떤 것들이란 말이에요. 제 네, 와이프는 처음엔 저희 고객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수강생이고 네, 예. 지금도 제 와이프자 저희 제자자 저희 수강생이자 저희 배우자이자 저랑 미래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자 뭐 이게 다
롤이 너무 많아요, 제 와이프는. 예. 일반 피디님 같은 사람 그냥 저희 수강생, 저희 제자지만,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결국에는 들어와가지고, 왜 피디님도 한 번 PCM 받았으면 됐지. 왜 또 저를 찾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끝나면 어, 되지. 왜 다시 여기 들어왔고, 왜 다시 저희 1대1 코칭 받고 있고, 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덜이 없어.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략이 이렇게 먹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전략의 그, 핵심은 뭐냐면, 예, 나의 단점을 보완하는, 단점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나의 장점을 극도로 극한적으로 극단값에 이르게 만들어서 나의 단점이 안 보일 정도로, 단점이 없어질 정도로 내 장점에 집중하는 게 트럼프 전략이에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장점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단점이 거의 안 보일 정도예요. 예. 단점인지 장점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예. 저는 그래서 제 수강생들한테 그 사람의 장점을 봐내고 그 사람의 장점을 끌어내는데 저는 집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을 보완하고 단점을 변화시키는데 저는 관심이 없어요. 왜? 단점을 변화시키잖아요. 가- 그냥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왜? 나의 단점은 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요. 나의 단점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 가는데 기초가 없었던 게 완전 치명적인 단점이었어요. 근데 그 단점을 난 보완하려고 3년 내내 여드름이 엄청 나고 막 3년 내내 거의 공부되지 않은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완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3년 내내. 그 대신 나는 저희 어머님의 믿음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유학 갈 정도로 믿음을 얻어냈지만, 근데 그 3년은 실패예요. 예. 대학을 결국 못 가게 됐어요. 선생님 집에서 자고, 선생님 집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자는 것 시간 외에 계속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됐어요. 이게 뭐냐면, 내 단점을 강화시키려고 3년 동안 노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어째요? 비참했어요. 예. 내가 진짜 가고 싶었던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대학도 못 가는 거예요. 점수가 안 되면 중국에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아예 못 가는 거예요. 난 왜 내가 살던 고향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나도 대학 생활 하고 싶었어요. 나도 대학에서 음, 뭔가 하는 어떤 이벤트라든가 거기서는 또 춤이라든가 이런 댄스라든가 그런 자랑도 해가지고 여자들한테 더 인기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중국 내부의 다른 큰 도시에서 인기를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히 나의 이런 삼류 도시에서 인기만 음, 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예. 그럼 음, 외국이 아니라 중국 내부도 크잖아요. 다른 데 가가지고 막 그런 것도 궁금증이 어렸을 때 왜 없겠어요? 근데 대학 시험 치고 나서 기다리고 하는데 어느 하나 통지서라고 하잖아요. 통지서가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음, 결국 선택한 게 유학이었어요. 미국 유학 가려고 했는데 계속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언어 공부를 먼저 하려고 말레이시아 갔고 말레이시아 가다가 그다음 다시 중국에 와서 미국 가려고 하다가 근데 여자친구를 만나서 그때 여자친구 어머니는 미국에 안 보내서 그래 호주로 간다고 해서 그래서 호주 신청했는데 제 여자친구 그 당시에는 비자가 안 나왔고 저만 비자가 나와서 먼저 갔거든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자연스럽게 롱 디스텐스 헤어지게 됐고 거기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운이죠. 네. 주- 뭘 얘기다 이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트럼프 전략이 된다. 트럼프 전략으로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 그, 전략으로 아, 제가 제 장점을 이렇게 강화시켜 가지고 네. 어쨌든 저희 지금 뭐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주강생도 그 사람의 강점을 강화시켜서 봐봐 강점은 다 있어요. 근데 다만 자기 스스로 발견을 못해서 내가 발견해 줄 뿐이에요. 저는 네. 있잖아요. 단점이 치명적이고 단점이 너무 세가지고 은큼한 사람들 그리고 먹튀하는 사람들 특징이 딱 그거예요. 단점은 관계십을 파괴하는 사람들의 단점이에요. 예. 머리가 안 돌아요. 제 최근에 제 거를 먹튀했던 사람이 나이가 거의 6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머리가 안 돌아요. 예. 머리가 안 돌아. 왜? 머리가 돌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주변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만큼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은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7개월간 어떻게 도와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사람은 알고 있어요. 내 주변에 앞으로 평생 나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계약이라고 하는 걸 초월해서 계약이라고 하는 거, 계약 서류라고 하는 건 되게 냉정해요. 저는 그대로 가고 싶지 않아요. 제 수강생들하고 계약서대로 가고 싶지 않아요. 예. 계약서는 보험이에요, 그냥. 혹시 먹튀하거나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소송하고 내가 돈을 못 받은 게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보완 역할을 하는데 계약서대로 하잖아요. 네. 내가 상대방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계약서대로 하면. 예. 아, 내가 계약서는 우리의 보험이고 그 나머지 이외에 오버 딜리버리를 해줘야 돼요. 오버 딜리버리라고 하는 건 돈을 다 떠나서 그리고 이 사람 원래 돈을 지불하고 들어왔어야 돼요. 예. 근데 돈의 일부만 딱 지불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다 지불하고 들어온 사람들처럼 혹은 그보다 더 이상으로 이 사람을 서포트하고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결국에는 마지막에 준 거는 뭐예요? 배신이에요. 예. 배신을 왜 했을까?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배신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돈 문제가 항상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의 문제예요.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진짜 머리가 안 돌아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예. 머리가 나쁘다는 게 뭐냐면 나를 이렇게까지 서포트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면 감사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신용과 신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7개월 내내 그 노력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이 사람을 노력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해줘도 그 노력이 웬만한 아마추어보다 노력이 안 나왔어요. 유튜브 7개월 동안 총 12개를 찍었더라고요.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예. 음, 그러니까 자기를 서포트하는 사람을 어쨌든 그 노력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했다면 이 사람은 그럼 봐봐요. 돈은 못 낼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못 내는 게 6개월 차도 못 냈고 5개월 차도 못 냈어요. 근데 7개월짜리 못 냈는데 왜 7개월짜에 이 사람이 결국에는 아이스가 먹튀를 했을까? 먹튀라고 하는 거는 돈을 못 내고 도망갔다는 뜻이잖아요. 예. 네. 왜 먹튀를 했을까? 머리가 나쁜 거예요. 먹튀를 하려면 먹튀를 하려면 앞에서 먹튀했던 사람은 적어도 자기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서 먹튀를 했어요. 자, 일단 아, 돈을 못 벌고 먹튀한 건 전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예. 그러니까 돈을 벌고 먹튀를 하면 제 입장에서 소송도 하고 막 이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는데 돈을 못 번 사람이 먹튀까지 하니까 얘는 머리가 진짜 어느 정도 나쁠까? 이게 거.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대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돈을 벌려고 했더니 아이스강을 죽이고 아이스강이 없어야만 내가 콜드콜로 뭔가 강의팔이도 할 수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예, 뭔가 자기 어떤 이득을 어때요? PCM에서 빼앗던 걸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먹튀했던 것들은 내가 그전에 당했어요. 근데 2025년 5월에 내가 먹튀 당했던 것들은 먹튀 당한 건 그 사례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봐봐. 먹튀도 사례가 달라져요. 진화해요. 네. 네. 아, 돈을 못 갚으면 돈을 갚을 만큼의 신용을 얻으면 돼요. 그게 뭘까? 유튜브 12개가 아니라 120개를 찍으면 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어때요? 신용이 지금보다는 훨씬 올라갔겠죠. 근데 거기서도 신용이 없어요. 이것도 신용이 없어요. 콜드콜도 겨우 10명도 만났을지 모르겠어요. 예, 왜 신용 없는 일을 계속 하면서 신용 없는 일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관계십이 안 좋아진다라고 난 이미 그 전에 경고를 했어요. 그거를 알아들었으면 이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적어도 그 신용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그 신용을 결국에는 못 채웠어요. 못 채우고 나니까 어때요? 마지막에는 제가 자꾸 밀어붙이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냐 이거예요. 자, 음, 이상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이상한 사람을 이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문제예요. 제 입장에선 단지
진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상대방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먹튀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제가 상대방 내 제자고 내 수강생이면 내가 상대방한테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한테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게 나의 원칙이에요. 예. 진실을 얘기해 주면 처음에는 상대방이 나한테서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진실을 수긍해요. 배워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잃을 게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왠지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왠지 불리하고 뭐 어쨌든 자기 머리로 계산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아이스강이 얘기하는 진실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실은 저의 의견이 아니에요. 진실은 진실이란 말이에요. 예. 저는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멍청한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시- 신용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번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 신용이 없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고 하는 이 종이 조각 이 돈은 신용하고 연결되고 신뢰하고 연결되는데 신뢰를 못 지키는 사람은 자기를 제일 서포트를 하는 사람하고도 신용을 못 지키는 사람은 가짜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러면 이게 진실이에요? 아니면 이게 이상한 사람을 제가 몰아가는 거예요? 진실이죠. 진실이에요. 예. 네. 그 사람이 저한테서 코칭 받는다라고 하는 건 저보다 의사결정에 대해서 어때요?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매번 인생을 선택하면서. 그 사람도 저랑 코칭 받으면서 제가 녹화하고 제가 어제 기록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다 인정해요. 그리고 인정하는 게 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잘못 선택하고 자기도 웃어요. 자기도 놀라워. 자기도 울어요. 예, 그런 걸 깨달으면. 예. 근데 거기에서 근거가 뭐예요? 예. 내가 전략이 없다. 거지 같은 전략이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빚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이런 문제였다. 이게 다 뭐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영업을 주먹구구시로 했고 전략 없이 영업을 했고 PCM을 만나서 어때요? 기존의 고객들하고 하는 게 더 쉬워졌다. 이런 표현이 다 뭘 의미할까요? 전략이 좋아지다 보니까 기존 고객이 쉬워지는 거예요. 훈련받다 보니까 기존 고객이 쉬워지는 거예요. 원고가 달라지다 보니까 기존 고객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을 뿐이에요, 다만. 진짜 돈을 빨리 벌어서 자기가 졌던 빚도 어때요? 다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빚에 시달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근거예요. 자기도 전략이 없이 지금도 한 번도 이런 전략이 없이 살다 보니까 나이가 60 가까이 되면서도 인생이 뒤로 갈수록 더 안 풀리는 거예요. 예. 근데 아이스가이라는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나하나 다 배웠어요. 예. 그게 뭐냐면 자기가 평소에 어쨌든 고객들하고 막 이렇게 티카타카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이스강은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자기는 원래 이런 식으로 결정했던 패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포트폴리오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또 제가 멍청했네요. 또 제가 이렇게 잘못 결정했네요.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음, 그러면 그때마다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멍청했고 내가 전략이 없이 접근했구나. 내 고객들하고. 예. 그리고 전략 없으니까 고객들한테 이렇게 시달렸구나. 전략 없으니까 고객들한테 그 포지셔닝이 무엇이고 고객들한테 내가 어떤 의도로 접근하고 그 봐봐요. 고객들하고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고객과 나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면 내가 고객을 도와주는 관계예요. 안 그러면 그 고객이 나한테 보험이든 나한테 뭐 부동산이든 나한테서 구매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PD님하고 저의 관계도 그래요. 근데 그 사람하고 그 고객 사이의 관계가 그 사람이 뭔가 어때요? 아는 게 있었고 컨텐츠가 있고 어느 정도 알맹이가 있어야 어때요? 고객들을 도와주는 거 이유로 어때요? 내 커미션과 나의 어떤 수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네. 그러면 나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의 관계도 어때요? 내 제자와 나의 수강생의 관계도 어때요? 그런 관계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아야 내가 알맹이가 있어야 얘를 어때? 이끄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네. 포인트는 뭐냐면 포지션의 차이예요. 포지션. 누가 누구를 돕는지를 보면 누가 나의 보험을 들어준다라고 표현은 제일 더러운 표현이에요. 고객님이 어, 나를 계약해 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일 더러운 표현이에요. 예.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사줬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일 더러운 표현이에요. 저는 예전에 네.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영양제라든가 뭐 이런 걸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걸 팔았을 때 제 거를 사주세요, 사줬어요, 사줘서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감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음, 저는 포지션이 달라요. 예. 저는 그게 제 지금까지 15년 동안 제가 쌓아온 커리어에서 저는 그게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는 미국 사람들의 마인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 사람들의 그 자본주의 그 부자들의 마인드하고 똑같아. 내가 어떻게 이 사람 도와줄 수 있을까? 예. 공짜로 처음엔 능력이 없으면 공짜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다가 능력이 생기면 돈 받고 도와줘야 돼요. 저는 지금 돈 받고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어떻게 고객이 나한테 보험을 들어주고 그냥 고객이 나한테 집 사주고 고객이 나의 영양제를 사주고 예. 고객이 나의 화장품 사줘요? 난 거래가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이 음, 사람들이 내가 상담할 때도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들 뭔가 도와주는 게 있고 내가 이 사람 봐봐요. 이 사람은 나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돈 외에 그렇게 치면 더 많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때요? 이 사람이 나의 귀인이에요. 이 사람 날 도와줬어요. 나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은 자기 문제에 평소에 시달렸던 경제 문제라든가 관계 문제라든가 무슨 문제에 시달려 가지고 저의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시달리기 위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어때요? 돈을 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뭘 줘요? 그 돈을 받고 어때요? 그 사람의 어때요? 상처를 매, 꿰어 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어때요? 전략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비용을 원래는 이 1,000만 원을 썼으면 이 사람이 원래는 1억 정도 비용이 나갈 거를 어때요? 9천만 원 세이브를 해준다거나 이런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9천만 원 정도를 세이브해 준다거나 그러면 어때요? 1억을 잃는 게 더 나아요? 1,000만 원 잃는 게 더 나아요? 10만 원이 낫죠. 네, 1,000만 원 잃는 게 더 나아요. 네. 그러니까 접근법이 다른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 근데 영업을 주먹구구시로 하는 사람들은요. 마인드에 대한 포지셔닝이 일단 거지처럼 접근해요. 거지처럼.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사람을 뭘로 보냐면 그냥 보험 파리를 보고 음, 그냥 부동산 파리로 보고 강의 파리로 보는 거예요. 접근 자체가 그렇게 접근하면 어때요? 주최자는 내가 음, 상대방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사려 깊은 그 마음과 통찰이 아니라 그냥 주먹구구시로 그냥 운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운으로 때우는 거예요. 예.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배우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제일 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 근데 제 수강생, 제 거를 먹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거를 계속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장 잘 자기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1번, 예, 그 제일 귀인을 그렇게 등에 칼을 꽂고 심지어 비겁하게 돈 때문에 은큼해지고 비겁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건 결국에는 자기 고객들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왜? 제가 심지어 전화 통화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어? 본인이 앞으로 평생 후회할 수도 있다고. 예. 왜? 구매 결정을 판매 결정이라고 나를 제일 측근에서 제일 많이 도와준 사람을 이렇게 비겁하게 이런 선택을 하는데 당신이 밖에 나가가지고 고객을 도와줘야 될 건데 그럼 고객 입장에서 아니 본인이 고객을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상대방이 만약 본인을 이렇게 배신하거나 이렇게 하면 본인 할 말이 없지 않냐? 왜? 본인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본인을 이렇게 열심히 도와준 사람을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비겁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당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냐 이거야. 제일 먼저 도와줘야 될 사람은 나를
가장 옆에서 지지하고 나를 응원해준 사람 제일 열심히 도와줘도 모자라는 판인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할 수 있냐?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이상한 사람을 몰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현실을 음, 얘기했을 뿐인데 네네. 그렇잖아요. 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 트럼프 전략이라고 하는 건 절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 포지셔닝이 엄청 올라가지고 다른 사람 어때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 전략의 음, 핵심이에요. 네. 아, 사실 그냥 트럼프 전략하면 내가 잘한 거, 사실 칭찬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포지셔닝, 내 포지셔닝을 높여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이게 좀 오늘은 좀 새로움으로 저는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나를 위한 칭찬, 내가 잘하는 거,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사실 아까 좀 전에도 조금 제가 놀랐는데 협력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대표님이 네.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말씀을 하시길래 예전에 이제 처음 PCM 들어왔을 때 마스터마인드 그룹 약간 그런 말씀을 좀 하셨었거든요. 네. 협력. 근데 그조차도 되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었어요. 협력? 무슨 협력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 그 이제 라인 이동을 하고 되게 이제 마케팅으로 이렇게 거품이 잘 이렇게 있었던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라인 이동을 하고 나서 저 사람은 이렇게 타의 추종을 받는 사람이었었고 굉장히 네,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되게 높은 위치였고 뭐 이제 진짜 근데 왜 대표님하고 협력을 안 했을까? 라는 제 그 의문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 스스로 드는 게 왜 협력을 안 했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그 협력이라는 거를 동시하게 되시게 되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협력은 이런 의미예요. 나와 상대방이 보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완 역할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협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꼭 협력할 필요가 없어요. 꼭 협력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협력을 해요. 예. 예를 들면 내가 되게 능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자본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때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에 취직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타트업에 취직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네네. 능력은 있는데 내가 리스크 부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아니에요. 다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능력이 있다거나, 뭐 엔지니어는 기술적으로 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예를 들면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인데 내가 되게 능력이 있는 치과 의사예요. 동네에서 그냥 계속 치과 의사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더 알려지기 위해서는 뭐 어떤 원래 좀 병원을 크게 했던 사람이 나한테 어때요? 협력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병원의 어떤 원장이라고 해가지고 나만큼 치과에 대한 그 진단과 이렇게 치아를 잘 교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 능력이 나랑 다른 능력으로 연결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능력에 대한 그 뾰족함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럼 봐봐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병원의 어떤 원장이 나를 리크루팅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그러면 그게 네. 어떤 포지션이면 한 사람은 사업을 하고 한 사람은 뭔가 부동산을 사서 뭔가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어떤 운영 체제, 관리 체제에 능숙한 사람, 이런 사람 어때요? 예,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마저도 병원을 크게 만들면 거기에 어때요? 키맨을 뽑아 넣어줘야 돼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어때요? 그런 좀 동네에서 내가 더 큰 돈을 벌고 더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때요? 제안을 해가지고 어때요? 리크루팅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컴퓨터를 되게 잘 다뤄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너무 잘 다루는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리크루팅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스티브 음, 잡스가 누구랑 협력하려고 할까요? 똑같은 스티브 잡스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는 얘를 마케팅 잘하는 사람하고도 협력을 했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자기 어떤 회사를 만들 때 그 밑에 진짜 핵심 이런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을 어때요? 리크루팅해서 협력을 하는 거예요. 봐봐요. 협력에 대한 의미는 사실은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가져가야 될 마지막 단계예요. 이 단계가 우리가 생존하는데 조금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게끔 도움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글을 잘 써요. 예. 글을 네. 잘 쓴다고 책을 과연 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글을 잘 쓰긴 하지만 책을 내려면 편집가도 있어야 되고 출판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글을 잘 쓴다고 해서 출판사를 내는 건 또 달라요. 출판사를 내려면 난 노하우가 없어요. 출판사를 내려면 그냥 등록을 하고 그리고 사무실을 또 뭔가 인테리어하고 사무실 또 만들어야 되나? 봐봐요. 복잡해지잖아요. 예. 근데 내가 단순히 어때요? 레버리지 쓸 수 있어요. 글은 잘 썼으면 원고를 어때요? 내가 출판사에 맡길 수, 이미 출판사는 20년, 30년 됐어요. 나도 글을 20년, 30년 글을 썼어요. 근데 내 글을 어때요? 내 소설을 뭐 썼다고 했을 때 그 출판사에 맡기는데 어때요? 뭔가 패스가 되면 어때요? 그 출판사는 자기 출판사의 경력으로 어때요? 나를 최대한 어때요? 대중한테 노출해주고 나는 어때요? 나의 글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협력 아, 관계예요. 예. 그래서 협력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글만 잘 쓰면 내 주변에서 글 잘 쓴다고 박수 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대중으로 런칭이 되고 대중에 상장돼야 되잖아요. 내 책이. 예. 네네. 그래서 대중의 호평도 받아야 되잖아요. 비평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또 다른 어떤 느낌으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음, 네. 그래서 네네. 봐봐요. 이게 협력이에요. 그러면 저랑 제 수강생들 사이에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1번, 네, 내 수강생들 대다수는 여자예요. 저는 남자예요. 맞죠? 그럼 네네. 남자와 여자의 협력은 뭘까요? 네. 저는 1번, 남자기 때문에 여자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맞죠? 네. 그리고 네네. 여자가 더 잘하는 게 반드시 있고, 남자가 더 잘하는 게 반드시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네. 협력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미 우리는 협력 관계에서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근데 단순히 남녀 관계의 협력 관계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와이프하고는 협력 관계가 어때요? 부부도 됐어요, 심지어. 맞죠? 아기는 그쵸. 아직 없지만 부부예요. 예. 그것도 하나의 어때요? 우리의 어떤 결혼 생활, 우리의 유전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때요? 부부에 대한 협력 관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제 수강생은 그렇다고 해서 다 제 부부가 될 수 없잖아요. 예. 지금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협력이라고 하는 그쵸.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남자랑 네네. 협력 그렇다고 부부 생활 하겠어요? 제가 게이도 아닌데? 예. 봐봐요. 협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없는 거를 서로 보완하는 것. 그래서 여자, 남자라고 하는 건 협력 관계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자, 거기서부터 일단 시작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수강생들을 계속 끌어올리다 보면요. 어, 그 사람의 강점이 발휘되잖아요. 그 사람의 장점이 발휘되면 생각보다 저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예. 최근에 제가 제 수강생들의 도움을 받았던 게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때 3년 전인가 앞에 라미네이트인가 이빨을 했어요. 제가. 네. 네네. 일을. 근데 되게 유명한 치과 하는데 갔단 말이에요. 강남에. 근데 거기서 네. 했을 때 공장을 돌리는 것처럼 했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되게 부작용이 있었어요. 중간에 벌려지면서 위에 잇몸이 다 가지고 나중에 찌릉찌릉하고 막 말레이시아 갔을 때 되게 아팠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음,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때 제 수강생이 되게 자기 남편이 어 굉장히 이제 장인이고 굉장히 그 기술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런 대형 어떤 치과보다는 소형이지만 동네에서 어쨌든 오랫동안 했던 사람한테 내가 이번에 찾아가 네. 보겠다고 해서 우리 또 안티프레스 장인을 인정하잖아요. 나진 네. 탈리브는. 네.
그래서 네. 장인 정신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실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를 다시 교체를 했어요. 싹 다 갈아가지고. 치과에 대한 공포증도 여러 번 해보면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어, 엄청 힘들었는데 이것도 훈련이죠. 예, 적응된 거예요. 근데 치과 다시 하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데 되게 지금 만족해요. 예. 음, 근데 앞에는 대형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만족하지 않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치과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때요? 여기는 어때요? 몰라요 누구도 제 수강생이 아니어서 몰라요. 이것도 뭐예요? 일종 협력의 일부라는 거예요. 예, 봐봐요. 제 수강생하고 나는 이렇게 인연이 닿을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강생은 어때? 자기 강점이 있어요. 자기 강점은 어때요? 음, 치과 의사하고 어때요? 부부고 그리고 같이 그 치과 그거를 이제 운영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한테는 어때요? 내가 문제가 시달렸던 거예요. 이빨에 대한 문제를 시달렸던 거예요. 근데 그 시달린 문제를 다시 이 회사에 가가지고 신용이 어때요?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 문제를 만들었고 내 문제를 바꿀 수 없다고 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는 지금 찾고 있는 과정에 갑자기 어때요? 수강생의 어떤 그 운영하는 어때요? 그 치과 거기 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게 협력의 일부인 거예요. 제가 아, 얘기하고자 하는 협력은 어디서 튕겨 나올지 몰라요. 근데 제 수강생들하고 내가 협력하고 싶은 거예요. 제 수강생들 각자 본업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업자예요. 예. 부동산 업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건 또 뭘까요? 제가 부동산을 구매할 때 수수료를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수수료를 앞으로 만들 수도 있고, 건물을 구매할 때도 계약서 그 사람 앞으로 쓸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럼 네네. 거기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수료가 내가 1%라도 더 다운돼, 1%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 왜? 물건이 클수록 수수료도 크단 말이에요. 예. 봐봐요. 디스카운트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아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물건을 또 가지더라도 어때? 그 동네 거기 또 뭔가 그 어떤 업종의 거기에 어떤 위치와 어떤 그 부동산을 구매할 때 또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네. 제 입장에서는 그 위치를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로컬하고 내가 또 소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되게 많아요. 우리 살다 보면은. 제가 지금 제 아, 수강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저도 찾고 했어요. 근데 반대 입장에서 그 사람도 저와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까지 제 수강생들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그 사람을 보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적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적어도 말을 하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요즘에 근데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없어요, 거의. 말을 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그걸 못하니까 제가 특별해 보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면 어때요? 첫 번째 협력을 하더라도 혹은 기회가 있더라도 누가 먼저 생각날까? 저희 주변의 측근이 먼저 생각나고 제 수강생들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예. 이해돼요? 음, 그게 네네. 협력이에요. 예. 근데 협력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 뭐라고 할까? 치과 하면 그, 그 사람만큼 그렇게 기술적인 사람을 생각보다 찾는 게 어려워요. 예. 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치과에 대해서 아,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면 내가 치과를 배워야 되나? 그러면 시간 너무 걸려요. 내가 내 치과를 막 만들고 내가 갈고 내가 붙이고 이렇게 내가 해야 되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는 정말 멍청한 짓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차라리 이미 그 분야에서 10년, 20년 넘게 됐던 사람이 어때? 장인을 어때요? 내가 고용하는 게 협력이 아니에요? 그게 제일 스마트한 네. 거잖아. 레버리지란 말이에요. 네.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럼 내가 어때요?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협력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내가 은행 돈을 빌려요. 은행 돈을 내가 안 빌리고 내가 예를 들면 돈을 찍어내요. 그럼 불법이에요, 사실은. 안 그래요? 네. 네. 근데 은행 돈을 빌리는 건 어때요? 합법이에요. 네. 음, 근데 대신 대가 지불은 해야 되겠죠. 담보를 뭐 내 집으로 하던가 아니면 뭐 높은 이자를 낸다거나. 봐봐요. 네. 우리가 결국에는 살아가는 형태가 그러니까 스케일을 하려면 협력을 해야 돼요. 예. 생존을 하려면 협력을 해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협력을 해야 돼요. 예. 저 같은 경우는 40대 여성을 상대로 지금 제 컨설팅 업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면 저를 고용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발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저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렇게 신선한 선택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접근법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문제에 그냥 고착되고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이외의 것들을 보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 대안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이거로 내 문제를 해결 못할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때요?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대안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평소에 했던 상식을 벗어나서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은 어때요? 매번 새롭고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놀라움 속에서 막 처음에는 아,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라고 했을 그런 어떤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선택하게 되는 거고 선택하다 보면 어때요? 또 새로운 것들을 어때요? 경험하면서 어때요? 기존에 있던 문제가 싹 다 사라질 정도로 이게 해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협력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나도 아이를 키우면서 예를 들면 굉장히 집착했어요. 근데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은 아이는 안 키웠어. 그러면 아이를 키울 때 물론 아이도 잘 키워야 되겠지만 아이를 키울 때 내 입장에서 새롭게 아이를 키우려면 기본적인 어떤 것들 내가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아이를 키웠던 사람한테 내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것도 협력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 근데 아이를 잘 키우고 잘 키우지 않고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경제 문제잖아요, 대부분. 그럼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알려면 뭐 해야 돼? 예. 지금까지 자신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를 어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잘하는 게 있어요. 저는 누군가의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해요. 예. 누군가가 자기가 평생 발전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마저도 아이스강이 발견해주고 그거를 어때요? 끌어내고 어쨌든 푸시하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어때요? 그 상대방이 그거를 어때 해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각자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기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능이 있는데 자기는 기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기능인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기능이 아닌데 이게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 저 봐봐요. 그러다 보니까 협력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음, 왜? 나는 이게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내 아이스강이라는 사람하고도 협력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나는 이게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아이스강한테 맨날 계속 배우기만 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죠? 네. 음,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깨닫는 음, 타이밍이 딱 오게 되면 어때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협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뭐라고 하지?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네네, 중에서 제가 원하는 협력은 너도 그 강점을 최대한 강화해가지고, 예,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것마저 심지어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되게 탤런트가 있는데, 그거를 탤런트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탤런트라고 어때요? 실제로 그 탤런트를 발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나 봐요, 사람들이. 저는 다행히 운이 네, 좋게끔 지금 이런 탤런트를 발견해서 누군가를 코칭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있고 한데, 저는 또 다른 탤런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것도 찾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탤런트가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찾는 방법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봤을 땐 탤런트가 확실히 있어요. 예. 피디님도 최근에 본인 탤런트 찾았죠. 그게 뭐예요? 아, 나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못생긴 여자가 아니고 막 남들 봤을 때 그래도 예쁘다는 소리를 계속 듣고 남들이 봤을 때 그래도 그런 어떤 탤런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 탤런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미 가진 걸 가졌고 몸매도 그렇고 뭐 외모도 그렇고 뭐 나름의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재해석을 못하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때요? 탤런트라고 하는 거 그게 운이라고 하는 거 내가 그래도 이거를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걸 내가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인지하면 그건 잘 써먹기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피디님한테 꽃뱀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써먹으면요. 피디님이 예를 들면 결혼 재혼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재혼의 그 대상자가 저 두바이의 어떤 진짜 거대한 뭐 완전 그런 어떤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탤런트를 별거 같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탤런트라고 믿는 순간 기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바이 어느 누구하고 대부하고 어떤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재혼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일단 우리가 뭐 어떤 관계예요? 그래도 피디님 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탤런트를 발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인지한 사람. 그때 가면 어때요? 저랑 바로 뭐가 돼요? 협력 관계가 되는 거예요. 좀 네. 두바이의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좀 나한테도 좀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피디님도 아, 어때요? 뭔가 비즈니스가 뭔가 자기 앞에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저한테 역제안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대표님이라면 한국에 있기엔 너무 아까워요. 두바이 나오세요. 막 이럴 수도 있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그냥 헛소리 하는 것 같지만 탤런트라고 하는 건 그게 나의 타고난 운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심지어 되게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소한 게 카오스 이론이라고 나비 효과라고 나비 그냥 날개짓을 했는데 저기 어때요? 저 멀리에서 토레이노가 생길 수 있을 정도의 그 파장이 되게 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탤런트를 딱 찾고 딱 믿는 순간 그때부터 난 기적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내 탤런트를 발견해도 그걸 써먹기에는 시간이 꽤 걸려요. 예. 그게 진짜 내 탤런트구나를 깨닫기까지는. 예. 저도 음, 내 탤런트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표현력이 좀 남다르고 내가 누군가를 코칭했을 때 통찰력이 있고 통합 능력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상대방을 접근하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노하우라든가 이런 어떤 why를 설명하기보다 상대방을 행동할 수 없게끔 밀어붙이고 푸시하는 어떤 것들 웬만한 사람들 이게 탤런트가 아니에요. 웬만한 음, 사람들은 그냥 그럴싸하게 표현을 하지 상대방을 진짜 바꾸는데 탤런트가 없어요. 저는 누군가를 바꾸는데 탤런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꾸는 맞아요. 거에 탤런트도 진짜 이게 나의 최고의 탤런트인가? 그런 게 의심될 정도란 말이에요. 왜? 내가 이 탤런트보다 더 큰 탤런트가 있으면 내가 다른 탤런트를 모르고 내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하게 또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탤런트가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투자해서 내가 또 탤런트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다양하게 또 어, 접근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찾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예. 그래서 인문학에서 찾을 수도 있고, 뭐 과학에서 찾을 수도 있고, 종교에서 찾을 수도 있고, 투자에서 찾을 수도 있고, 뭔가 물리학에서 찾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접근법을 어때요? 오픈하고 어때요? 다양한 것들을 내가 내 비즈니스하고 다른 어떤 세상하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도 어때요? 골라서 먹기가 아니라 다양한 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접근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음, 답이 됐어요? 예. 이게 저는 협력의 씨앗이고 그리고 협력의 스케일, 즉 협력의 어떤 그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 관계에서 또 사람과 사람과 연결되고 협력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협력이야말로 제일 스마트한 방식이고 제일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음, 내가 100%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 1% 주주가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거대 공룡같이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막 거대한 기업의 주주가 1%만 되면 얼마나 대단할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테슬라의 1% 정도 주주가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대단할까? 예. 근데 어때 대부분 사람들은 100% 내가 주주가 되려고 하죠. 나는 이게 협력을
협력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100% 자기가 주주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먹튀 제 거를 배워가지고는 어때요? 100% 콜드콜의 주주가 되려고 하거나 100%뭐 자기가 뭐 오리지널이고 뭐 자기한테서 콜드콜 배우면 뭐 공짜로 가르쳐 준다. 가격이 더 저렴하다. 자기한테서 뭔가 콜드콜 배우거나 자기한테서 뭔가 영업을 배우면 왠지 뭐 어쨌든 더 싸다, 뭐 더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자꾸 제 거를 뺏으려고 한다기보다 차라리 저랑 협력을 해서 더 음, 많은 사람을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 분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다시 시작한다면 저는 제가 CEO 되고 제가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제가 개인 사업자를 하고 난 이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다시 시작한다면 심지어 코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다시 시작 23살로 돌아간다면 진짜 거의 나 투자 업계에 단 10,000원이라도 계속 투자하는 마인드 거기서부터 투자 마인드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려면 내가 투자의 업계에 누구랑 협력해야 되고, 누구 회사에 취직돼야 되고, 어떤 사람하고 어울려야 되고, 예. 심지어 한국에 안 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해돼요? 예, 다시 시작한다면.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협력에 대한 건 100%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단 1%라도 세계의 최고의 어떤 일부가 되는 게 저는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일반 사람이 세계 가지고는 최고의 일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하고 자꾸 인맥관계, 인간관계를 해야 되겠죠. 난 이게 협력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가리가 좀 안 도는 사람들은 자꾸 어디 가서 쓸데없는 못된 짓이나 배워가지고 뭐 PT를 배웠는데 옆에다가 어때요? 헬스장을 차린다거나 예. 아, PT를 살짝 배우고 옆에서 헬스장 차린다거나 아니면 콜드콜 살짝 배워가지고 옆에 회사가 어때요? 내가 콜드콜 오리지널이라고 예. 뭐 이런다거나 이런 게 다 뭐예요? 못된 짓을 어디가 배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아니 사람들은 콜드콜 배우려고 들어오는 게 아닌데 자꾸 콜드콜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을 음, 변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 인생도 어때요? 자기를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 배신하면서 지 인생도 되게 도둑놈 신보처럼 살았던 사람인데, 지 인생도 자기를 제일 서포트 해준 사람을 어때요? 계속 실망시키고, 자기를 제일 서포트 했던 사람한테 어때요? 칼질하고, 배신하는 사람인데, 지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생을 그러니까 바꿀 수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자기한테 제일 좋게 대한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먹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못 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부분 사람들 못 잘 안 돼요. 예. 왜? 먹튀했던 사람들이 잘 된 사례가 없었어요. 왜?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너무 작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협력에 대해서 알면 야, 내가 아이스강만큼 3개국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치과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내가 치과에 대한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면 내가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맞죠? 어, 그러면 내가 한 인간의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거기에 코칭을 하고 컨설팅을 하려면 아이스강만큼 저런 사람을 역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도 난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를 이용하고 활용하기는커녕 뭐 해야 돼? 자, 내가 아이스강에 하는 걸 더 잘한다. 이렇게 하고 그냥 약속을 어때요? 그렇게 고객들한테 약속을 하고 어때? 약속을 못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뭐라고 하지? 협력이라고 하는 거를 잘 하려고 하고 또 협력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해보면 디테일한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혼자 떠들고 있다 보니까 협력에 대해서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협력에 대해서 꼬집어서 하나하나 물어본다면 진짜 제가 아는 걸 다 얘기하고 싶어요. 음, 협력이야말로 정말 지름길이다. 아이스강도 다시 음, 시작한다면 난 나보다 똑똑한 사람하고만 그냥 어울리고 싶어요. 예. 내가 지금은 제일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 나도 협력하고 싶어. 나도 협력하고 싶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이번에 마이애미 갔을 때도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컨설팅 비용을 내고 내가 고용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일반적인 상식은 내가 잘 보이려고 노력 안 할 거예요. 내가 돈 음, 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갔는데 그 돈이면 내 와이프랑 더 좋은 데 먹고 좋은 호텔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예. 내가 어떻게 네. 하면 상대방한테 더 인상을 남기고 상대방의 내 이름을 조금이라도 알리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 거를 먹튀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명분이 없어요. 왜?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더 성장하고 더 커지면 사람들은 어때요? 아, 나 저 사람 안다. 근데 아이스강 그 사람 아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떻게 아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 저 사람 안다. 나 저 사람한테서 교육도 받았다 했는데 아이스강이 어느 순간 먹튀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 이름을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네. 음, 뭐 했더니 그 사람은 평소에 아이스강에 대해서 나 저 사람 안다. 유명해지니까 나보고 나를 안다라고 뒤에서 얘기하면서 해먹었겠지. 예, 입을 놀렸겠지. 근데 아이스강의 어떤 언론이라든가 어떤 인터뷰에서 누구가 그 당시에 얼마나 비겁한 짓을 했는지 그 사람의 비슷한 배경을 얘기하는데 어때? 그게 결국은 돌고 돌고 하면 어때? 자기한테는 어때요? 침뱉게 돼. 가시,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화살이. 예. 왜? 내가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좋게 얘기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평생 잊지 못하는 상처를 나한테 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 그런 은큼한 사람들의 속성을 나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내 직업이란 말이에요. 왜? 그걸 얘기 안 하면 내 수강생 나한테 배울 게 없어요. 제 수강생들은 저한테서 리얼한 현장을 배우려고 해요. 리얼한 현장이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인생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 몸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들. 나도 이런 실수를 했다. 나도 이런 멍청한 선택을 했다. 이런 것들을 제 수강생들 나한테서 배우려고 해요. 맞아요? 네네. 그 사람이 이걸 배우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예. 음, 그냥 내 수강생들은 나한테 배우려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책을 읽어서 책을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 수강생들은 모두 다 한 번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현장감 있게 나한테 자극되고 연결되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었단 말이에요. 왜? 다 그렇게 안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스강은 어때요? 자기 몸소 부딪히는 모든 그런 이민자로서 한국 이민자로서 그 당했던 것들 어때요? 그 사람들을 싹 다 어때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인식해가지고 다 관찰해가지고 다 분석해가지고 어때요? 하나 어때요? 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먹튀의 속성은 어떤 것이고 먹튀가 왜 나쁜 것이고 왜 당신들을 먹튀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먹튀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는 먹튀해야 되지 않겠는지 예. 도둑질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도둑질해서 나보다 더 커지던가 그럼 내가 오히려 음, 들어가서 빌고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내가 당신을 잘못 알아봤다고 오히려. 근데 먹튀했던 사람들이 특징은 저보다 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나이가 그토록 처먹고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신용이란 말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제 수강생들하고 제 사이에서는 관계십이라고 생각해요. 관계십에서 내가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이런 신용을 끌어올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했다면 당신들이 여기에 일부는 배워가지고 적어도 예,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 거래인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그거를 깨닫게 되면 신용이 있고 그 신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때요? 그게 강점이 되는 거예요. 제 수강생들의 강점이 결국 뭐가 되냐면 끊임없이 자기와의 약속을 지켰던 것들. 지금 콜드콜 해라고 했을 때 콜드콜 했던 것들. 유튜브를 해라고 했을 때 유튜브 했던 것들.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끌어내고 드러냈던 것들. 이런 게 그 사람이 자기 자신과의 신용이에요. 아이스 강화하고의 관계십을 맺기 전에는 자기 자신하고 신용을 지켜야 돼. 근데 자기 자신하고 신용을 지켰어요. 왜? PCM에 들어오면 콜드콜 유튜브를 다 해야 돼요. 예. 네. 그걸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 들어오려고 생각하면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콜드콜 유튜브가 두려우면 여기 아예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콜드콜 유튜브에 대해서 두려운 것도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고집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고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한 거예요. 강아지 보고 유튜브 콜드콜 하겠어요? 거의 강아지 수준인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유튜브 콜드콜 해야 되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이득을 정확하게 파고들고 알게 되잖아요.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미친 듯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돼. 유튜브 안 하고 콜드콜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협력에 대해서 제가 엄청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도움된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좀 어떻게 연결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협력을 굉장히 그냥 비즈니스적인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좀 메모를 한 게 좀 제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또 대표님이 또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 협력 안에는 이제 트럼프 전략도 들어가 있고 그 이제 그 사람의 이제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인식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그냥 다분히 그냥 협력이라는 이 명사 이 하나만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또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할까 싶기도 해요. 이것 또한 또 아까 앞전에도 이제 질문 드렸듯이 또 상상력의 또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협력이라는 게 사실 이게 저는 그냥 레버리지 정말 딱 단편적으로 그냥 제가 아는 거 비즈니스 관점 그리고 레버리지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다양한 확장으로 하셔가지고 연결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이해하는데 그리고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